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테슬라 관련 모델 S 리뷰도 근데 제 리뷰로는 많은 분들이 믿질 않으셔서 더 유명한 인플루언서의 리뷰라든지 일론 머스크 트윗을 쭉 따라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주식 얘기죠.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8%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장후 이게 분할 전이면 600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주식에 대한 시장에 대한 매크로적인 얘기는 제가 많이 얘기를 해서 참 이쯤 되면은 거의 요즘 주식시장은 이유를 갖다 찾아서 붙이는 수준이죠. 물가라든지 이런 큰 그림에서 그 기조는 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이 정도까지 변동성이 클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여기를 다시 볼 거라고는 참 생각을 못했는데 저 역시도. 그러나 그때와 다른 점은 그때 600대 찍었을 때는 일제히 메이저 언론사들이 포화를 퍼붓었다면은 지금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굉장히 불리시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유입니다. 뒤에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대단하고 여전히 테슬라가 우세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참 장기 투자가 말이 쉽지 이게 꾸준히 올라가면은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요동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견디기가 참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무식은 죄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크루즈나 모빌아이가 조금 더 몇 개월 더 빨리 알고리즘을 쓰는 거지 제가 결론에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엔비디아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시뮬레이션 이런 쪽은 강점이나 이 시스템을 지금 차량 회사들하고 협력해서 하려고는 하지만 별다른 아직까지 그렇게 본격적인 스케일업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죠. 그 스케일이 중요한 겁니다. 크루즈나 웨이모, 모빌아이가 아직 테슬라 대비해서 모빌아이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데 크루즈나 웨이모는 스케일적인 측면에서 지금 테슬라는 좋게 얘기하면은 지금 전 미국에 사실상 로보택시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나 크루즈나 웨이모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들이 쓰는 시스템이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라이다는 많이 만들기가 어렵고, 그리고 데이터 양이라든지 웨이모가 좀 더 빨리 학계에 있는 거를 적용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테슬라는 더 대규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방향이 다른 거지.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는 압도적이고요. 아예 이런 시스템을 꾸며놓은 회사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두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웨이모라고 지금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골드만삭스가 우리가 다 아는 이유로 여전히 EV에 있어서 그 리딩하는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는 거죠. 판매량이든 제가 계속 판매량도 업데이트를 하고 여러 면에 있어서 여전히 리딩합니다. 지금쯤이면 경쟁사한테 깎였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계속 리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타겟 프라이스가 305달러군요. 야, 45%나 업사이드, 그쵸? 그러니까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은 좀 메이저 투자 회사들이 어느 정도 우군으로 좀 이제 바라봐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일제히 포화를 받았다라면은 이제는 메이저 투자 회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라는 거는 충분히 잘하고,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회사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지금 트윗에 그런 킬링 그 리스트에 올라서 좀 더 자세히 좀 봐야겠지만 이게 장난인지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않는 한 그런 CEO 리스크를 제외한 회사 자체는 이제는 여느 스타트업과는 다르기 때문에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일론 머스크 이렇게 트윗을 따라가다 보면은 참 이런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봐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일론 머스크가 참 마음에 안 드는 점과 기행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게 있지만 참 진짜 대단한 게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에서 더 이상 서비스를 돈 없이 돈 좀 달라 이거죠. 펜타곤에 돈을 더 이상 어떤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사비를 들여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스타링크 위성통신을 도와준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펜타곤한테 돈 좀 달라고, 이 사용료를 네가 좀 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리즈너블하다라는 평이 지금 트위터 여론이 한 방에 지금 뒤집혔거든요. 일각 지금 메이저 언론사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 일론 머스크를 엄청 까내리기 바쁜데, 아니 그거를 무상으로 지금 해준 건데 이제 와서 이제 돈 안 주면 이제 빼겠다는 거였거든요.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거 봐라 이러면서 막 이제 일제히 포화를 퍼붓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의 이제 팬들은 아니 다른 군수회사 봐라, 로키드 마틴, 보잉, 노스트롭 얘네 뭐 도와주니? 지금 미국의 디펜스 컨트랙터를 보면 넘버 원이 로키드 마틴이고 그 다음 보잉이고 레이선, 다 이제 군수업체죠. 제너럴 다이나믹, 파이저도 있습니다. 한때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 있었고, 이런 회사들 대비해서 모더나도 있네요. 되게 신기한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뭐 하냐라는 거죠. 공짜로 뭐 해주는 거 있냐? 아니 스페이스X는 이걸 공짜로 해주다가 이젠 힘들어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이제 좀 돈 좀 달라는 건데, 그거를 비난하는 게 말이 되냐.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는 게 현재 우크라이나의 모든 통신망이 다운됐답니다. 당연히 전쟁이 나면 그런 게 다 셧다운되죠. 지금 온리 스타링크만 통신을 온돼 있다라는 거죠. 워프런트에. 이거 진짜 재미난 게, 트윗을 따라가다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는 네가 그렇게 도와줘서 우리 통신 인프라가 돼서 진짜 감사하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트윗 얘기했을 때 지금 보면은 이 피스 플랜, 좀 평화 플랜, 협정, 그냥 휴전 이런 거를 했다가 문매를 맞았죠. 이게 다 계획적이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랬다가 엄청 포화를 맞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한 고위 유명한 분이 이제 꺼지라고, 너 그딴 이제 피스 플랜 할 거면 이제 꺼지라고 하니까, 그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스페이스X가 펜타곤에 돈을 주지 않으면 난 이제 이 프리 서비스는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떠나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답이, 나는 꺼지라며, 꺼지라니까 꺼져줄게. 나는 거기에 그 사람의 레커멘데이션을 따를 뿐이다. 아니 꺼지랄 땐 언제고, 이제 서비스 중단한다니까 지금 다 난리가 났거든요. 이거 아니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끝장납니다. 다 여러 번 이 리트윗을 하는데, 아예 우크라이나는 지금 아예 통신 기반 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스타링크가 없으면 지금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인데, 이래서 피스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더는 이건 못 해먹겠다 그래서 이제 좀 그만하자 전쟁,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랬더니, 지금 여론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좀 이제 나가지 말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를 달래는 쪽인 거죠. 그러면서 뭐 개인이 이래서 뭐 전쟁에 참여 안 된다, CNN은 뭐 이제 엄청 비판적인데, 아니 여기 있는 정치인들은 뭐 하나 제대로 지금 뭐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일론 머스크한테 얘기한 게 maybe 이거 개죠. the got their tongue이죠. 이게 혀죠. 입에 개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진짜 매력적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이런 사람이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메인 돈 소스가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산다 그럴 때 테슬라 주식에 지금 영향이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돈의 소스와 출처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한 몸입니다. 버릴 수도 없고요. 계속 테슬라가 잘 돼야지 굴러가는 구조라서 이런 사람이 CEO로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아직 더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쟁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기사도 있는데, 아니 러시아랑, 그쵸, 지금 러시아는 약간 이제 불리하니까 대화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근데 미국은 전혀 대화할 생각이 없죠. 근데 일각에서 지금,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에서 좀 새어나온 얘기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기는 어렵다는, 그렇죠, 러시아를 상대로
완벽히 승리를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협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고, 도대체 이 지금 질문이 뭐냐면, 아니, 어떤 스트래티지를 갖고 있는 거냐, 도대체 어떤 전략인 거냐, 협상도 안 해. 그렇다고 이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완벽히 누르는 건, 러시아가 지금 예상외로 너무 못 싸우지만, 그래도 핵을 가진 나라고, 여기서 저거를, 그냥 사실상 좀 지켜보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가 엄청 잘해서 야금야금 가고 있지만, 참 애매한 상황인데, 그걸 지금 미국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저도 딱 그런 상황인데, 역시 전쟁은 아무리 현대전이고 뭐 강대국 간의 알력 싸움이고 강대국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역시 당사자가 정말로 결정짓는, 그러니까 싸울 의지와 이런 것들이 현재 전선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강대국 간의 변수들 중에서도 결국 그 국가 국민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큰지가 결국은 결정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면에서 MKHD, 저도 이분 많이 가끔 이렇게 테크 유튜버입니다. 많은 걸 리뷰하는데 이분도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모델 S에 대해서 지금 한 6천, 7천 마일 뛰셨는데 그 후기를 이제 남겼는데 많은 분들이 제 모델 S의 그 요크 스티어링 휠을 보고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다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저 역시도 이 의견에 100% 동의하기 때문에 이걸 가져왔습니다. 1번은 플레드를 자기보다 더 많이 뛴 사람이 그냥 이분은 근데 워낙 차도 많이 리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저보다 차를 일찍 받으셨는데 못 뛰었더라고요. 저는 만을 돌파했는데 그리고 요크 스티어링에서 완전히 자기는 이제 적응을 했고 노멀 휠로는 절대 못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퍼포먼스에 이게 적응이 되면은 다른 차를 못 타는 거죠. 왜냐 아무것도 이제 어떤 내연기관 차를 갖다 줘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 차가 모델 3 퍼포먼스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그냥 모델 S 롱레인지가 3 퍼포먼스, 모델 Y 퍼포먼스보다 빠릅니다. 진짜 다른 차를 타면은 너무 이게 간사한 게요. 모델 Y를 탔을 때도 제가 롱레인지 제가 2대를 갖고 있는데 3도 갖고 있다 팔았죠. 아니 그것도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 빨랐는데 S 롱레인지를 타고 다니면은 이게 모델 Y를 다시 타면은 이게 느리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민감한지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아이폰을 쓰면서 12 프로 맥스 때도 이거 이상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그랬는데 14 프로 맥스 오니까 그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120Hz가 제대로 느껴지더라고요, 화면이.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민감한지 이걸 다 느낀다라는 게 참 사람이 얼마나 이 간사하고 얼마나 민감한지를 요즘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를 솔직히 재미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플레드 말고는 더 갈 데가 없어요. 저도. 너무 심심합니다. 어떤 내연기관을 줘도 밟을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도 안 오고 진짜 페라리를 갖다 줘도 직발에서는 내연기관은 리스폰스가 절대 전기차를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저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그러니까 명품이라든지 마감이라든지 그런 네임 밸류에 있어서 이런 거지 일반적인 공도에서의 이런 치고 나가는 거는 대적할 게 없고요. 그리고 요크 스티어링 휠에 이 와이드 위드 그러니까 이게 폭이 좀 줄었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 이 사이즈는 적당하냐. 오히려 이 MKHD는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지금 이 위스와 렉탱귤러 쉐입이 진짜 리얼 터닝에 도움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이제 뒤에 이제 부가 설명을 하는데 저도 이걸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게 불편하지 않냐? 전혀 안 불편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냐면은 기존 휠 대비해서 훨씬 더 편해졌는데 한 5% 정도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노멀 휠에 대비해서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근데 아마 테슬라 생각은 FSD 베타가 알아서 턴을 그걸 맞춰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게 테슬라 차량 캐릭터와 참 비슷합니다. 좋은 건 훨씬 좋게 해주고 그냥 매력 만점? 그러니까 좋은 건 진짜 좋고 아닌 건 그냥 확 아닌 차인 거죠. 그러니까 well around가 아닙니다. 캐릭터가 확실한 차입니다. 성격이 너무 확실한 차여서 그게 요크 스티어링 휠에도 좀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MKHD 의견에 진짜 동의한다. 정말 편한데 일부 좀 익셉션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테슬라의 다른 점이 커버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머세데스 벤츠의 EQS라든지 그쵸, 사실 내연기관의 그 마감을 보면 퀄리티가 이게 2억짜리가 맞나 싶죠. 이게 2억 1억을 줘도 좀 아깝죠, 내장은. 근데 MKH도 거기엔 동의를 하는데 근데 디자인이라든지 레이아웃이 이렇게 된 차가 없습니다. 이게 다 해먹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대안이 없는 차입니다. 사실 솔직히 요크 스티어링 휠부터 그 큰 스크린부터 해서 이렇게 만든 차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밸류를 주시는 분이라면 타고 엄청 만족하실 거고, 나는 전통적인 마감이라든지 가죽의 질감, 좀 장인정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 테슬라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아서 기어를 이렇게 처음 스타트할 때거나 파킹할 때거나 이거 알아서 넣거든요. 기어를 앞뒤를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기분, 열의 아홉이 정확합니다. 근데 한두 번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전방은 꼭 주셔야 된다. 근데 열의 9번을 제대로 해주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편한데 미친듯이 튀어나가고, 정말 공도에서는 이거는 진짜 이건 스포츠카입니다. 완전히 너무 만족스럽고 정말 대적할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에 딱 맞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제 의견을 더 덧붙이면은, 플레드보다는 미국에 계신 분은 그냥 롱레인지를,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긴 하지만 이제는 S 롱레인지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려서요. 근데 그래도 S 롱레인지를 추천하는 게, 아직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저는 이 긴 주행거리 때문에 S 타면서 한 번도 주행거리 때문에 쫄려본 적이 없고요. 덕분에 로드트립을 너무 쉽게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슈퍼차저의 도움과 먼 거리를 편하게 해준 이 모델 S 때문에 너무 여행도 잘 다니고 있고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물론 퍼포먼스에 2초 100까지 가속하는데 2초를 맛보고 싶으면 플레드 가셔야죠. 가는데 저는 주행거리에 더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이런 차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급차를 타시는 미국 사람들은 이미 마인드가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기 때문에 잘 팔고 있고, 중국 소식도 잠깐 읽었는데 지금 수출도 여전히 몇만 대씩 진짜 잘 하고 있고, 아직은 그렇게 위험한 기류가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 지켜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가려놨는데 이거 가려놔도 참 뭔지 빤히 보이죠. Cover it up so they can tell what it is. 이걸 덮어서 뭔지를 모르게 뭔지 다 아는데, 그래서 하루빨리 사이버 트럭도 나와준다 그러면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리고 내년에 지금 크레딧은 유력한 게 테슬라입니다. 아직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말 쌀 수도 있지만, 근데 진짜 시장 상황이 너무 개떡이라 이거 어떻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기행, 이런 면이 어찌 보면 참 이 사람은 노말하지는 않은데, 이런 면이 참 평가하기가, 이런 면들 때문에 저도 좀 애매한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 트윗에 뭐라고 써있냐면 perfume salesman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건 자주 바뀝니다. 테크노 킹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perfume, 왜냐면 보링 컴퍼니에서 이걸 지금 거기서 이제 $100짜리 향수를 팔고 있거든요. 이게 벌써 10,000개를 돌파해서 일론 머스크 트윗에 20,000개를 돌파했답니다. 그러니까 over 2 million이죠. 개당 $100니까 벌써 over 2 million의 매출을 올렸는데, 참 이런 모습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난이지만 please buy my perfume so I can buy Twitter. 이게 장난이죠. 이거 퍼퓸 팔아봐야 이게 트위터를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런 식의
물론 트윗이 좀 부드럽고, 저도 그렇게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유튜브는 공익방송이나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트위터 역시도 소셜 네트워크가 주된 거지, 그러면서 인포머티브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좀 좋은 점을 주는 거지, 예, 이거는 규제와 이런 게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 팔로워가 이 몇 명입니까? 이게 아니 억명이 넘는데, 참고로 MKHD의 팔로워는 한 600만이고 아마 유튜브 구독자는 한 1000만이 넘을 겁니다. 대단한 인플루언서입니다. 근데 물론 일론 머스크가 더 트위터에서는 더 장난이 아닌데, 그래도 좀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 예, 참 이래서 좀 가슴이 조마조마하지만 여전히 대체 불가의 차를 만들고 있고, 전 세계에 엄청난 위력과 지금 이런 스타링크를 통해서 정말 영향력이 안 미치는 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테슬라의 CEO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좋은 점이, 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